쫙 지정이 돼버리면 개발 제한구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현 상태 그대로 묻겠다는 거야. 개발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중복 지정이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하는 건, 있다 없다 하는 건 쓰임새를 밝힐 때 나오는 여기에만 나오는 용어야. 여기에서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성질이 다르니까. 이건 안티 용도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 책들이 있어. 그건 잘못 나온 거야. 아시겠어요? 그 상관없이 별도로 지정한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별도로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인데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요. 용도 구역에.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거 이제 공부하자고. 자, 그러면 우리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상업지역은 네 가지로 세분한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기본서 할 때 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거 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 정도만, 시험 문제는 요 정도에서 그치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이 상업지역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 상업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OX. 그 정도. 이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 중요한 거 아니야. 안 나와. 그러나 이 내용은 기본서에서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업지역 들어갈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봐요. 157쪽. 자, 공업지역 이렇게 나와요. 전일준 또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전용 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밑줄. 자, 중화공업이다, 공해성 공업이다 하면은 무슨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별표. 아,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일반 공업지역. 이게 별표. 일반 공업지역. 별표 쳤어요?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밑줄 긋고 이 내용이거든요. 밑줄 긋고 이거 잡아야 돼요.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배치다 하면은 무슨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온과 X인가 봐요. 구두의 법령상 일반 공업지역이라 하면 일반적인 공부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뜬다고. OX, X지?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이 왜 일반적인 이렇게 뜨냐면 왼쪽 제일 밑에 156쪽 일반 상업지역을 봐요. 일반 상업지역을 보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면 틀려. 자, 그게 중요하고 준공업지역 봐요.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밑줄 긋고 이게 바로 본기능, 공업기능이죠. 주거 상업 업무,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업무 동그라미.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거주 공간인 주거 기능까지도 플러스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준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공업이 들어올 수 있게 없게. 잘 생각해봐. 우리 준공업지역은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잘 읽어봐요.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냥 느낌상 얘기하지 말고 그 미치진 부분을 읽어보라니까. 그러니까 공해성 공업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왜 있다겠어? 그 밖에 공업이 있잖아. 기타 공업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잠깐. 서울의 공업지역은 100% 준공업지역만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공해성 공업이 없었느냐? 있었다니까. 우리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더라도 신도림역, 영등포역 바로 옆에 신도림역에 가면 거기에 대성연탄이 있었고 한국타이어 있었어요. 한국타이어 공해성 공업입니다. 한국타이어 이게 굴뚝에서 나오는 이 매연이 지독하게 이게 해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부터 한국타이어 이게 이 매연을 내뿜기 시작하냐면 대낮에는 안 내뿜어요. 밤에
그리고 오후 5시 넘어야 돼요. 이 쫙 뿜어 올리면 신도련역 그 일대에 주거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벽에, 건축물의 벽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고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 앞에 대성연탄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오리동 가기 전에 거기에 동부제강도 있었어요. 철강위사, 쇳물 막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직물공장, 염색공장, 그리고 자동차 도장공장이 성수동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펄프공장 이런 것들도 도봉구 창동에 있었어요. 전부 다 공예성 공업이나 중화공업도 다 서울에 있는데 이게 100% 서울은 준공업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 들어왔죠? 다 아파트가 개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업 지역에는 이런 공예성 공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해를 하고. 자, 녹지지역 가요. 자, 녹지지역 전부 다 별표입니다. 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전부 다 별표. 전부 다 별표. 자, 그 다음에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전부 다 별표. 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보존 녹지 지역과 보존 관리 지역이 내용이 크로스돼 버려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생산 녹지와 생산 관리 지역이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뒤바꿔져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 이 내용이 단독 문제로 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 용어의 정의 다 잡아야 돼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 우리 잡는 거 조금 한번 보게요. 자, 여기 봐요. 우리가 보존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보존하고 녹지하고 이 두 글자를 식을 크로스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보존 녹지 지역의 정의가 녹지 보존이에요. 녹지 공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자, 보존 관리 지역은 잘 보세요.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관리 지역에서 이렇게 관자가 나오잖아요. 관자에서 아자를 빼면 상당히 곤란하잖아. 엄청난 발견이야. 그래서 뭔뭘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 떠요. 이 말이 뜨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게요. 그러면 자, 우선 거기에 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 봐요. 자, 보존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적이니까 보존녹지가, 그 다음에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도시 밑줄 긋고 녹지 동그라미 공간을 보존해서 보존 동그라미, 녹지 공간 보존해서 보존하고 녹지하고 크로스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도시에 녹지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잡고, 자, 보존 관리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관리 지역. 자, 보존 관리 지역을 보면, 자, 자연환경 보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자, 그래서 보존 관리 지역은 다른 거 읽지 말고 두 번째 줄 봐요. 중간에 보니까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밑줄 그어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네모에 꺼야 돼요.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관리하기가 뭐 이런 말이 빠졌네요. 자, 곤란 동그라미 딱 치고,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관리지역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은 이거예요. 이 보존은 자연환경 보존이니까 보존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생산이라는 건 여기 봐요. 생산관리지역. 생산은 농업생산이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생산관리지역까지 한번 봅시다. 자, 첫 줄 끝에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밑줄 그어야죠. 농림지역 네모였고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곤란 동그라미.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보존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옳지,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자, 생산 녹지적 다시 올라가요. 자, 생산 녹지적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자,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녹지? 생산 녹지제. 자, 우리 생산 이 말은 농업 생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다시 한번. 그러면 거기가 바로 무슨 녹지다? 생산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녹지지역 들어갑니다. 자연 녹지지역을 보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자, 불가피한 경우에 이 하나요 이 제한적 개발에 허용되는 지역 이 말 나오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에 허용되는 지역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시역 내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용 개발이라고. 그런데 보존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다?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녹지지역에서는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해야 되겠다면 녹지지역 중에서 여기에서만 해라 이런 내용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지역은 아무리 뭐 아무튼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여기에는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내용이라고 이게. 그러면 녹지지역 땅 중에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은 자연녹지래. 그러니까 자연녹지 땅이 다른 녹지지역 땅보다는 아무래도 땅 가격이 좀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이해하고. 자, 관리지역을 보면 보생계에서 계획관리지역 한번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밑줄 그어야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됩니다. 된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이용 개발 밑줄 긋고 여기에는 보전이 있다 없다? 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건. 없다. 개발 목적으로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이요. 자,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그어놓고 거기 개발 이용에 밑줄 그어놓고 보전 써놓고 X 해놔야 돼요. 보전 들어가면 틀립니다. 내용 돼요? 보전 들어가면 틀린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서 그래도 이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면서 이 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무슨 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획관리지역의 땅 가격이 좀 다른 관리지역보다는 좀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잡아주시고. 자, 농림지역 나와요.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논밭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임야가 좀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내에는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 되니까. 내용 돼요? 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야 돼요. 이걸 도시지역에 속하는 해버리면 틀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나와요. 시도이사가 지정합니다. 자, 보존산지다 하면 산지관리법에서 요게 이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남은 나머지 산지가 준보존산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보존산지 등으로서 이거 알 거 없고 농림업의 진흥과 빗줄, 산림의 보존 밑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다 하면 요렇게 농사도 짓고 논밭 있는 요렇게 농사도 짓고 임야 요렇게 이제 산이 있는 거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요. 예. 산도 있고 논밭도 있다 뭐 요 정도.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별표 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이 설명, 이거 중요합니다. 이 내용,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정의 읽습니다. 읽어요. 한 번 더 읽어요. 자, 그걸 잘 보면 자, 자연환경부터 이렇게 문화재까지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입니다. 수산자원은
보호육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봐야 돼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자, 잠깐 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 자원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말이야? 앞뒤가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러니까 전주 사람이라 하면 끝나는 말이 전주 사람을 말한다, 무슨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무슨 계획이라 하면 끝나는 말이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전주 사람이라면 전주시를 말한다. 뭔 말이요? 그게 끝에 끝나는 말이 사람으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뭔 말이야 이게? 문화재를 자연환경 보전, 석가탑 다보탑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굴 2다리 넙치 뭐 김 이런 거 전복 이런 겁니다. 이마트 가가지고 굴 2봉지 있으니까 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2봉지가 들어놓여 있네 그래?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면 빼어난 이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수자원 수가 들어가 있네, 상수원 수가 들어가 있고 수산자원 수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죠. 그래서 수자원 물의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이런 자원들, 특히 다목적댐 뭐 이런 것들. 자, 상수원 수돗물을 얘기해. 용담댐, 뭐 주암댐 뭐 이런데, 예, 팔당댐 이런데. 그 다음에 수산자원, 물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물속에서 나오는 자원 아니에요? 이게 굴, 도다리, 넙치, 뭐 이런 거, 명태, 오징어, 뭐 이런 거 다, 김, 전북양식장. 우리 저기 완도 전북양식장이라든지,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점. 요렇게 6가지는 보전이고, 수산자원은 보호육성입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가 초창기 때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이 보전지역에서 이 보전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걸 쭉 써놓고 주거환경 써놨어요. 주거환경 보전은 없지? 내용 이해 가요? 고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오면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다행히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자, 아무튼 요 내용이 요거는 6개는 보전합니다. 그리고 요게 한 가지는 보육성하는 이런 지역이, 예,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 보세요.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산 들어갔다 임야 있다 하면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근데 산 같은 경우에도 빼어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뭐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게, 특히 국립공원이라는 거예요. 국립공원이라든지 뭐 도립공원이 있어요. 이런 것 등이, 예, 빼어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 다음에 수자원, 이런 것을 보전하는 지역. 그 다음에 해안, 갯벌, 우리 고창에 가면 갯벌 많죠. 그 다음에 생태계 이렇게 됩니다. 을숙도 우푼업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상수원, 용담댐, 주암댐에 해당이 되고, 문화재, 석가탑, 다보탑. 석가탑, 다보탑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석가탑, 다보탑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산, 임야, 경주, 남산 일대,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이 된다. 뭐 굴, 도다리, 넙치 이런 것 등이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이런 것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통영 앞바다라든지 이런 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이 돼요. 완도 전북양식장이라든지 김양식장 이런 데 해당이 된다. 해석 요령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용도 지역을 봤어요. 다른 거 이제 보는 거 아니고, 지금 어디를 딱 보냐면 160쪽을 딱 봐요. 160페이지. 다른 거 놓아두고. 우리 지금 학원에서 제가 지금 이 입문서 하루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시간 분량을 해놨는데 아직 안 올라갔어요? 올라왔어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냥 막 들어봐야 돼요. 그걸 1, 2차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었다. 그걸.
그걸 들어봐야 됩니다. 한 5번 이상 들어봐야 돼요. 뭔 말인지 몰라. 그래도 자꾸 들어. 귀 트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 그게 이해가 간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자, 오픈되어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오늘 또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또 녹화를 해서 우리 농지법까지 한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60쪽 봐요. 용도 지구 나오죠? 용도 지구 나와요? 이게 지금 내년도 4월 19일부로 법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일단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아. 그래서 법의 이 법 조문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요. 10개만. 근데 자세하게 세분되어지는 것은 우리 내년도 4월 19일 날 그때 개정이 돼. 그래서 새로이 나온다고. 근데 그 나올 내용을 미리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여기 이제 한 벌써 3순환 때 다시 한번 새로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용도지구 지정 이렇게 나와주죠? 가로 열고 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이렇게 써놔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개정을 한 법률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알 거야. 이거 들어보신 분은 알 건데, 지금 개정 법률 4월 19일 날부터 시행되는 법률을 제가, 지난주에 녹화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입문서 하루 완성을 듣다 보면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용도 지구가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오죠?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오죠? 그러면 10번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구니까 이건 필요 없고, 자, 9가지는 외워주셔야 돼.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잘 봐요.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첫 글자 딸 거예요. 여기서부터. 경고하겠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경고한다. 경고한다. 경은 뭐고? 경관지구. 이렇게 되고. 작년에는 미관지구가,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지금까지는 지금 미관지구가 있었거든요. 미관지구가 없어졌어.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 통폐합이 됐다고. 그래서 경관지구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경관지구 이렇게. 그래서 경고하겠다 해서 고도지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고도지구. 경고한다. 경고한다.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렇게 나오죠? 방방 이렇게 갈 거예요. 방방 뛴다 이렇게. 방방.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방이 뭐예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렇게 되어지는 거.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하면은 뭘 얘기한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방방 그랬어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 이렇게 나오죠? 보호지구 이렇게 나와요.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호지구가 올해 보존지구하고 시설보호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통폐합되어 가지고 보호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보호한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경고하겠다. 방방 뛰는 취객을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취객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취객을. 방방 뛰어 그냥. 방방 뛰는 취객이라고 발음할 겁니다. 이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설퍼요. 제가 이게 해놓고도 미안하기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냥 유월하게 하니까. 자, 경고하겠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지구 이렇게. 보호하는 자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 취가 뭐고? 취락지구 이렇게 되어지고. 걔는 뭐예요?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돼요.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개발지능지구. 취객해서 취는 뭐고? 취락지구. 그 다음에 걔는 뭐고? 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8번 특정용도 제한지구와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나와주죠? 복합용도지구가 또 새로 생겼어. 이 내용이.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특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특보로. 이렇게 신문에 특보가 났대.
뭐라고 놨냐면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라고 특보가 났대. 말도 안 되지. 그래도 조금 말도 안 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줘. 특은 뭐야? 특정 용도 옳지. 제한지구 이렇게 되는 거야. 제한지구. 지금 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보호는 뭐가 있어? 보호는 특복에서 복이죠. 특보에서 복합 용도 지구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경고하겠다 그랬어요. 경고하겠다. 방방 뛰는 누구를? 취객을 뭐하는 자는?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라고 특보로 실린 거야. 이게 다시 한번. 경고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뭐하는 취객을 갖다가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라고 신문에 특보로 실렸지? 특보. 자, 경고하겠다. 경이 뭐예요? 경관지고, 고는 고도지고, 그 다음에 방방 뛰는 취객이야. 방화지고, 방제지고, 보호하는 자, 취객을 보호한다. 보호지고, 취락지고, 개발진흥지고,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라고 신문에 특보로 놨죠? 특은 뭐고? 특정 용도 제한지고 복합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 다시 한번. 경고 안 보고 한번 해봐요. 안 보고 경고를 했대요. 경은 뭐고? 경관지구. 고는 뭐예요? 고도지구. 방방 뛰는 취객에서 방방이 뭐야?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객.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하는 자는 보호지구. 라고 경고한다라고 신문에 특보로 놨대요. 특은 뭐고? 특정 용도, 특정한 용도. 이걸 유락시설, 숙박시설 용도 이거 제한하겠다. PC방 제한하겠다. 뭐 이런 거.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특보, 복이야. 특보로 놨다. 특보. 복합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10가지가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천장 한번 보고. 천장 한번 봐요. 자, 이게, 자, 기본서에도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개정되는 법률을 미리 실어놨어요. 저 입문서 하루 완성에는. 다시 한번. 경고하겠다. 안 보고, 천장 보고. 경은 뭐고? 경관지고, 고는 고도지고, 방방 뛰는 취객이네. 방화지고, 방제지고, 취객. 취락지고, 개발진흥지구에 그걸 보호하는 자는 보호지구를 경고하겠다 해서 특보로 놨대요. 특보.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되죠? 복합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 뭐 기타 해서 이제 10가지가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안 보고 천장 보고 천장. 자, 이게 정리가 돼야 좀 수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경고하겠다는 거예요. 경고하겠다. 경이 뭐예요? 고는 방방 뛰는 취객보호,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게 특보로 놨다는 거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취객,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걸 보호하는 자는 보호지구에 특보로 놨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 용도지구에 기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10가지.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깔끔하게. 경고하겠다. 고도지구, 방방 뛰는 취객,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객,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하는 자네. 보호지구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특보에 실렸대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에 이렇게 되지. 자, 경관지구 봐요. 자, 경관지구. 경이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나오죠? 경관이다.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힌다. 이걸 뭐라 그런다? 경관지구. 자, 이게 내년 4월 19일에 가면 어떻게 세분하는 거냐?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합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미리 접한 소스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은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교정하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이렇게 세분합니다. 경관지구는 이게 이제 올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면 이번까지는 경자수시 이렇게 갔거든요. 경자수시 이렇게 갔었는데 옛날 애인 이름이 경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자가 수시로 생각나. 요즘에 나이 먹고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안 만나는 게 낫지.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이게 너무 선정적이었지? 별로 바람직스럽진 않아요. 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봐요. 경자하고 경자씨예요. 옛날 애인 이름이. 여기서부터 잡아갈 거예요. 경관지구. 옛날 애인 이름이 경자씨인데 만날 때마다 특별히 화를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헤어졌어. 그래서 헤어졌다. 경자씨가 특별히 화를 많이 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경자씨가 특별히 화를 냈다. 경은 뭐고? 경관지구. 세 가지 세분데? 세분되는 거야? 경자씨. 자,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별히 화를 많이 냈어요. 특화경관지구다. 다시 한번. 경자씨가 특별히 화를 많이 내서 헤어졌지? 경은 뭐고? 경관지구. 자는 자연경관지구. 경자씨. 시가지 경관지구. 특별히 화를 많이 냈어.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화경관지구. 요렇게 세분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고도지구 이렇게 나오죠? 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 밑줄. 이게 올까지만 해도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통폐합된 거야, 지금. 그냥 최저 한도를 정한다, 최저 고도지구, 최고 한도를 정한 최고 고도지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통폐합됐어, 지금 이게. 자, 그래서 그냥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무슨 지구다? 고도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 한도.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통폐합됐습니다. 자, 방화지구.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밑줄. 방제지구,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에 기타 재해 예방. 쭉 밑줄. 기타 재해 예방 밑줄. 자, 잠깐만요. 이게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예방한다. 박을방자를 써서.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예요. 그러면 화재를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화재는 재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화재 나가지고 집이 한 채가 다 타버렸는데 재해가 아니야. 박수칠 일이야? 화재도 재해야. 왜 중요하냐면 화재도 재해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게 많은 재해 종류 중에서 재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쓰나미로 해서 그냥 씻겨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쓰나미 이런 것도 다 재해야. 그죠? 지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재해 모든 재해에 해당이 돼.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가 방제지구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많은 이러한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뗀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왜? 도시지역 내만 지정하기 위해서 따로 뗀 거라고. 이건 방화지구는 시골에는 방화지구라는 말이 없어. 도시지역 내만 지정하기 위해서 따로 뗀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럼 방제지구는 전국도 어디에나 지정할 수 있지. 시골도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방화지구라는 말은 시골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없다.
잠깐만.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방제지구는 풍수의 산사태, 뭐 기타 재해 또는 화재를 포함하여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다 하면 틀려. 화재가 여기 들어가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내용에 그래서 도시지역에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지구다? 방화지구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방제지구입니다. 내용 됐어요? 네. 자, 이런 방제지구는 방제 시작으로 잡아갈 겁니다. 방제 시작. 이렇게 해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연 방제지구로 나뉩니다. 방제 시작 잡아갈 거예요. 이제 하도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게 시작됐다. 따르세요.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우리 시가지 방제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거야? 시가지 도시역 내에 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도시역 내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재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키워드. 그런데 자연 방제지구는 시골에 이렇게 산사태 날 우려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해안가가 고향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집들 막 그 가까이에 못 짓게 한다고. 바닷가 근처에. 해일,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쉽게 내려가면 어떡할 거야. 뭐 하천에 짓는 데는 거나 이러면 못 짓게 해.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나와. 재해 예방한다. 그러니까 시가지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도시적 내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하면 틀린다고. 이 내용이 크로스돼. 그러면 틀려. 이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강남에 비가 오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강남이 무조건 침수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시간당 요게 70mm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관이 붙여져 있어요. 하수도관, 우수관이 붙여져 있는데 그게 깔끔하냐고. 여기에 흙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당 50mm 이상 내려버리면 무조건 어디로 흘러내려가냐고. 이게 이거 소화해내질 못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한 40mm 정도밖에 소화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시간당 50mm, 70mm가 내렸다 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 나머지 물이 어디로 가는 거야, 빗물이. 그러니까 침수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걸 갖다가 더 큰 관으로 교체해 줘야 된다고. 아니면 수저로 이걸 파내든지. 너무했지. 개그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네. 이걸 교체해 줘야 돼. 그래서 도시역 내에서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다시 우리 방제지구 하면 두 가지로 세분해.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하고. 자, 보호지구 이렇게 나와주죠? 보호지구 이렇게 나와요. 요건 보존지구하고 지금 시설보호지구 뭐 학공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보경중생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통폐합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됐습니다. 자, 5번에 보호지구에서 보호 동그라미 치고 문화재, 중요 시설물,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제 그때 가봐야 돼. 이제 4월 20일 날 가봐야, 19일 날 가봐야 이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뭔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적이다. 자,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밑줄 거예요. 바로 밑에 줄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 밑줄 긋습니다. 아무튼 보호 보존한다 하면은 보호지구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우리 보호지구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요렇게 세분되어집니다. 역사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나뉩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로 나뉩니다. 보호지구로 나뉩니다. 자, 일단 따르세요. 보호지구, 역사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태껏 버텨넘길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모든 중생들을 역사적으로 보호를 했어요.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지. 역사적으로 누구를 갖다가 보호해왔다? 여태껏 중생을 보호해왔다. 역사적으로 누구를 보호해왔다? 중생을 보호해왔다. 자, 역사는 뭐고? 역사 보호지구. 그리고 중생의 중은 뭐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은 뭐다?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누구를 여태껏 보호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생을 보호해왔다.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사용 공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이 두 가지로 세분합니다. 자연 취락지구하고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로 세분합니다. 자, 우리 취락지구는 두 가지,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다시, 취락지구는 두 가지,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되어진다. 요 정도만 체킹하고. 자, 7번에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나와주죠? 개발지능지구 찾았어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자, 공업기능이죠. 산업기능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공업기능 법조문 그대로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해서 자, 우리 개발지능지구다 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개발을 했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 주산을 관복이라는 사람이 특정 개발했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주산은 누가 특정 개발했다? 관복이가 특정 개발했다. 주산은 누가 특정 개발했다? 관복이가 특정 개발했다. 따르세요. 주거개발지능지구.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따르세요. 징그럽네. 다시 한번.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주산은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따르세요. 주산은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잡으세요. 산업유통 반드시 붙어야지. 산업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런 말은 없어요. 관광개발지능지구 땡, 휴양 붙어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다시 따르세요. 개발지능지구. 주산은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자,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니까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다, 들어오도록 한다.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밑줄 그어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밑줄. 자, 숙박시설, 유락시설 용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게 뭐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다. 자, 복합 용도 지구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기능 이런 것들을 위해 유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숙박시설 이런 걸 못 들어오도록 하는 지구라니까. 제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좀 이해해요? 복합 용도 지구는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온다고.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키워드를 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긋고 별표. 완화의 동그라미.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여 강화야? 완화지. 강화하면 들은다 못 들은다? 다른 시설이 못 들은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야 되니까 완화라고 완화. 내용 이해 가요? 다시 8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두 번째 줄 끝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밑줄 그어놓고 제한의 동그라미.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면 무슨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 다음에 밑에 복합 용도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여 강화야? 완화해야 이게 들어오지. 그래 여러 가지 이런 용도가 들어오니까 이게 복합 용도가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복합 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강화하여 완화. 자, 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복합용도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하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하면 여러 가지 시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돼요. 다시 천장 한번 봐요. 천장. 자, 우리 용도지구 기타까지 해서 10가지가 나옵니다. 경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천장 봐요. 천장. 경은 뭐고? 고는 뭐고? 방방 뛰는 취객이지. 보호하는 자는? 보호지구에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아무튼 경고하겠다라고 신문에 이제 특보로 실린 거지. 특정 용도,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갖다가 제한한다 이렇게 되고 제한지구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막 다 특정 시설이 들어와야 되니까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번에 바뀐 거 경관지구예요. 애인 이름이 경자였죠. 경자씨. 경자씨가 특별히 화를 많이 내서 헤어진 거예요. 자는 뭐고?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별히 특화 경관지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내용이 보호지구. 여기에 이제 시설 보호지구하고 보존지구가 이게 통합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보호를 해왔죠. 중생을 보호했죠. 역사는 뭐고? 역사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요 내용, 요 부분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통합돼서 이렇게, 시설 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통합돼서 이렇게,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새로 생겼다. 복합용도지구가 이 내용이 생긴 거예요. 자, 그 정도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 용도구역 이렇게 나와주죠. 용도구역은 일단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나와주죠.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용도구역 네 가지가 나와요, 선생님들. 용도구역이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마치고 용도구역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입지규제, 취소구역 여기 나오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이렇게 나와주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이렇게 나와주지? 잘 봐요.
용도구역 4가지가 있죠. 불러요. 뭐가 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있지? 여기서 누가 지정하는 거냐? 지정권자. 이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야. 이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됩니다. 같은 말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느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완산칠봉이 어떻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냐? 이게 전주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 영종도의 하늘신도시 옆에 200만 제곱미터의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묶었습니다. 시가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지구. 현 상태 그대로 묶겠다. 국교토 분야관이 지정한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자, 누가 지정권자인가?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거제도 통영 앞바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 간판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여기 산업단지 들어오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이런 표지판도 있을 거예요. 거제도 가보면. 몽돌 해수욕장 그 근처로 쭉 가다 보면. 다 나와요. 이거 누가 지정하는 거냐? 해양수산부 장관. 이거 누가 지정하는 건가? 그리고 지정 목적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이건 2019년 말에 이것은 일몰이 됩니다. 이건 일몰이 된다. 없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왜 생긴 거냐면 도시지역 내에서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신시가지로 다 빠지고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포인트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반드시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는 거야. 도시지역 외에 지정할 수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일본의 롯본기 힐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2015년도에 이 법조문이 생겨서 1월에 생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이번에 지정났죠. 포항. 동빈 내항에 9만 7천 제곱미터 정도의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고 2016년 작년이죠. 7월에 인천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인천역사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인 인천역사 근처에 2만 4,600제곱미터 정도가 되어지는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토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백화점 이런 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다 들어올 수 있더라고. 복합역사 건립을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를 높이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지역 내만 지정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2019년도에는 없어집니다. 나는 없어지면 이거 시험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간단해. 이해만 하면 간단합니다. 이거에. 그래서 막 개발 밀도를 높여야 돼. 복합역사를 갖다가 건립하고 막 그러려면 어느 때 하기가 쉬워요? 정비할 때 하기가 쉽다. 또는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롯본기 힐스를 떠올리면 돼요. 일본에. 그게 들어온 게 우리나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따라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만 지정되는 거다? 도시지역 내만 지정된다. 이거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면 시험 문제 다 맞추도록 돼 있어. 이해 가서.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용도구역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